지혜롭게 건강하게 100세까지 슬기로운 100세 생활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이 건강도 운동 저축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무려 3년 동안 누워 계셨던 환자분이 다시 걷게 된 바로 이 운동 저축의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운동 중에서도 러닝, 즉 달리기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별다른 장비가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뇌를 젊게 유지하며 스트레스까지 풀어주는 최고의 운동이죠. 작은 습관이지만 그 효과는 때로는 약보다도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운동 저축의 개념. 뇌질환 환자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병이 생기고 나서야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건강할 때부터 꾸준히 운동을 해왔다면 어땠을까요? 병이 와도 훨씬 잘 회복하고 더 오래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이런 걸 바로 운동 저축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한 파킨슨병 환자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려 3년 동안 요양병원에서 누워 지내셨던 분인데요. 다시 걷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병원에서 보행기를 잡고 다시 걸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테니스 선수셨던 거죠. 운동으로 쌓아둔 체력과 정신력이 결국 위기에서 큰 힘을 발휘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운동 저축의 힘입니다. 2. 하루 5분 달리기의 효과. 많은 분들이 운동은 오래 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아닙니다. 짧아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2014년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단 5분에서 10분 정도 가볍게 달리기만 해도 사망률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꼭 마라톤처럼 오래 달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즉,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단 5분이든 10분이든 꾸준히 쌓이는 게 바로 운동 저축의 힘입니다. 예를 들어 파킨슨병, 우울증, 고혈압, 당뇨 같은 병들은 보통 약을 통해 관리합니다. 하지만 운동은 그보다 더 큰 효과를 줍니다. 왜냐하면 약은 증상만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지만 운동은 아예 뇌와 몸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꾸준히 운동한 결과 약을 줄이거나 심지어 완전히 끊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만큼 운동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3. 달리기의 오해와 진실. 많은 분들이 달리기를 시작하기 전에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밤에 뛰면 안 되나요? 많은 분들이 밤에 뛰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밤에 과도하게 달리면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리기를 하면 사람이 각성이 되고 약간 흥분도 되거든요. 숙면을 위해서는 잠들기 전에 과식도 피하고 과도한 운동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달리기를 하면 체온이 올라가는데 사람이 잠들기 위해서는 심부 체온이 조금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달리기로 인해 올라간 체온이 다시 내려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자기 직전의 운동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다릅니다. 만약 저녁에 달려도 숙면에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이라면 저녁 러닝도 괜찮습니다. 결국 출퇴근 시간, 근무 형태, 생활 패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달리기 루틴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러닝의 신발이 중요한가요? 많은 분들이 어떤 신발을 사야 하냐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달리기는 본질적으로 자기 몸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자전거처럼 업그레이드된 장비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운동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러너가 의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장비가 신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신발을 신으면 더 빨리 달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신발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개인별로 잘 맞는 신발과 맞지 않는 신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개발되고 판매되는 신발들은 대부분 잘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 좋은 신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신발에서 큰 이득을 보려는 마음은 조금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러닝 부상은 왜 생기나요? 러닝 부상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깁니다. 하지만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제1의 요인은 바로 초보 러너입니다. 실제로 초보자는 경험이 있는 러너에 비해 같은 부상이 약 2.5배 정도 더 잘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오버유즈, 즉 과사용 손상입니다. 러닝 부상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하죠. 쉽게 말하면 내 신체가 견딜 수 있는 외부 충격이나 부하를 넘어서는 자극을 반복적으로 가했을 때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러너는 자신의 몸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초보 러너들은 이런 점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운동 경험도 부족하고 내가 얼마를 달렸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모르죠. 또 통증이 나타났을 때 이것이 멈춰야 하는 신호인지 아니면 조금 지켜보면서 달려도 되는 통증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처음에는 재미있고 잘 달려지다 보니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다 무리하게 달려서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운동 경험과 자기 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시기에는 보수적으로 천천히 달리기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달리기를 하면 무릎이 나간다? 자, 달리면 무릎이 나간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달리기를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릎이 나간다는 것은 대개 퇴행성 관절염이나 연골 손상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달리기는 오히려 퇴행성 관절염이나 연골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운동입니다. 즉 일반적인 인식과는 반대인 셈이죠. 다만 많은 러닝 부상이 무릎에서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슬개 대퇴통 증후군인데 이는 과사용 손상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무릎 주변 연부 조직에 염증이 생겨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죠. 결국 체중 부하를 무릎에 반복적으로 과도하게 가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러너스니, 즉 무릎 통증이 있다면 달리기를 잠시 쉬고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보강 운동 꼭 해야 하나요? 보강 운동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달리기만 하면 특정 근육만 계속 쓰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무릎을 보호하면서 달리려면 무릎을 안정화시키는 여러 근육들, 즉 앞, 뒤, 옆, 안쪽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고르게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코어 근육입니다. 착지 순간에 큰 충격이 가해지는데 이 충격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효율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코어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코어 운동으로는 플랭크가 있습니다. 정적 플랭크보다는 다양한 동적 플랭크가 더 효과적입니다. 또 팔굽혀펴기, 턱걸이, 레그레이즈 등도 좋은 코어 운동입니다. 스쿼트나 런지 같은 하체 운동 역시 코어가 개입되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 바로 운동 저축과 달리기의 효과, 그리고 달리기 관련 오해와 진실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짧게 시작해도 좋고 천천히 꾸준히 쌓아도 되는 것이 운동 저축의 힘입니다. 달리기만으로도 심장과 혈관, 뇌 건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근육과 코어를 강화하는 보강 운동까지 함께하면 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건강을 위한 가장 든든한 투자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지금부터 건강을 위한 운동 저축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슬기로운 백스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